안녕하세요. 93회 베레비의 무리짓기나 94회 부르디에의 구별짓기와는 다르지만 동서양의 차이라는 점에서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처음으로 그러면서도 나무랄 데 없이 잘 다룬 책이죠. 이제는 심리학 교수가 된 중국인 유학생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책은 중국과 그리스로 대변되는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를 귀납적 추론을 통해 밝힌 후 그 차이 너머의 세계까지 희망합니다. 어떻게 손을 대서 요약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할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알차지만 방송에서는 거꾸로 결론에서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양 사고방식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 두 사람을 동서양 사고방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만일 두 사람의 사상 안에 각각 동양과 서양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지리적, 기후적, 생태적 환경의 차이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런 환경이 경제적인 차이를 가져왔고 경제적인 차이가 사회 구조의 차이를 초래했으며 사회 구조의 차이가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교육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냈고 그것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우주 만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인식과 사고 과정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여지가 큰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동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보완해야 할 서양의 사고방식으로는 형식주의, 양자택일 논리, 기본적 귀인 오류가 있고 서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보완해야 할 동양의 사고방식으로는 모순의 수용, 타협주의, 복잡성 중시가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대로 동양이 서양화하지도 세뮤얼 헌팅턴의 주장대로 춘추전국시대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통섭을 통해 좀 더 질적으로 발전한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양성을 잃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통합이 두 문화의 가장 좋은 특성들만을 모아놓은 걸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는 저자의 바람대로 말이죠. 이제 장별 구분 없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은 우주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서양은 상호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물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봅니다. 달리 말해서 동양은 우주를 시작과 끝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원으로 보고 서양은 시작과 끝이 엄연히 다른 직선으로 본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동양은 우주 만물을 시작과 끝을 무한히 순환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서양은 고정불변하는 속성을 지닌 채 운명의 끝을 향해 나아가다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이후의 모든 차이가 도출됩니다. 우주의 축소판인 사회적 성향에서도 동양은 공동사회 즉 게마인샤프트이고 서양은 이익사회 즉 게젤샤프트입니다. 이 말은 동양은 전체를 중시하는 고맥락 사회이고 서양은 개별을 중시하는 저맥락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회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협동을 중시하고 서양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동양은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고 서양은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은 사회 내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서양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동양은 개인을 유기체의 한 구성원, 즉 전체의 일부로 여기고 서양은 개별적인 실체, 즉 전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개인의 권리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몫을 잘 담당하는 게 되고 서양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나아가 동양에서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공동체 속에서 맡은 역할에 의해 형성되고 서양에서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합니다. 그 결과 동양에서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역할이 바뀌는 것에 따라 변하지만 서양에서는 자신이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죠. 동양은 타인을 신경 쓰며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공동체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서양은 타인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동양은 더불어 살고 서양은 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에서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걸 의미하고, 서양에서 행복이란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다 보니 동양에서의 성공은 공동체의 영광이 되지만 서양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업적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동양은 모순을 수용하면서 중용과 타협을 중시하고, 서양은 모순을 거부한 채 논쟁을 통해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냅니다. 동양은 전체 맥락과 종합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서양은 부분적인 개별 사물과 분석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양은 주변 상황에 집중하고, 서양은 개인의 본성과 성향에 집중합니다. 동양에서 본질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보고, 서양에서 본질은 개별 사물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즉 동양에서는 행위와 관련된 관계를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속성과 관련된 범주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양에서 관계는 유동적인 동사에 의해 표현되고, 서양에서 범주는 고정적인 명사에 의해 표현됩니다. 즉 동양은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서양은 명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죠. 범주란 동양에서는 서로 공명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서양에서는 공통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